네, 안녕하십니까. 국립식량과학원 고농지농업연구소의 서종택입니다. 오늘 고랭지 배추 재배 기술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이제 이렇게 작물 재배 기초, 재배 기술, 생리장애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랭지의 기후 특성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고랭지의 위치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고랭지가 이제 높은 지역에서 있기 때문에 이제 기후가 평지보다는 상당히 좀 낮고 그다음에 강수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상 일수는 적어서 우리가 이제 여름에 한 4, 5개월 정도만 우리가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랭지 분포는 상당히 이제 강원도 일대하고 이쪽에 전라도 지리산 부근에 이렇게 이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랭지 배추의 역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고온기인 여름에 이제 생산이 돼서 우리가 여름에 우리가 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결국에는 저온성 작물인 배추를 온도가 높은 여름에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을 투입을 해가지고 배추를 여름에 생산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랭지 배추는 이제 우리가 이제 중고랭지의 1, 2기작, 그 다음에 고랭지 배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추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기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항암, 항염, 항노화, 면역력 강화 또는 뭐 이렇게 숙취 해소부터 여러 가지 이제 기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김치가 이제 세계 5대 건강식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타민이 많은 우리가 이제 종합 비타민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고랭지 배추의 재배 면적은 점점 갈수록 이제 면적이 줄어서 생산량이 아주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입량은 점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김치 소비량을 보면 1인당 소비량이 점점 줄어서 자꾸 여러분 김치를 적게 먹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또 우리가 김치 냉장고가 발달을 하면서 현재 점점 가정마다 김치 냉장고가 없는 가정이 없을 정도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고랭지 배추가 점점 이제 여름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제 가격 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로서부터 비롯해서 금년도에도 상당히 가격이 10,000원 이상 가는 그런 가격 변동폭이 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역시 이제 잦은 가뭄이나 폭염, 온도 상승 등이 이제 작용을 해서 배추의 이제 작황이 이제 좋고 나쁨에 따라서 가격이 등락이 이제 심해지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강수량만 보더라도 우리가 평년 대비해서 최근 한 10년 넘게 비가 적게 오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도 계속 봄 가뭄이 심하고 또 여름에 집중적으로 호우나 이런 것이 와서 이제 비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온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시면 지역별로 우리가 이제 안반대기나 대관령 또 태백 지역에 근데 온도가 좀 제일 낮은 지역인데요. 그래도 평균 온도가 상당히 이제 많이 올라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재배 적지가 이제 축소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우리 원예특작가학원에서 거의 2090년도까지의 그 예상된 그런 변동 예측을 보면은 불과 지금 우리가 현재의 면적보다도 거의 한 20배 정도가 축소되는 그런 현상을 해서 90년에는 한 240헥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재배 면적으로 축소가 되면은 상당히 이제 여름 채소를 공급하는데 문제가 많이 생길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고랭지 배추가 2000년도에 한 7,500헥타 정도 강원도가 됐었는데, 그래서 토탈 10,000헥타에서 지금 한 5,000헥타, 현재 2000년 현재는 한 4,500헥타 내외로 지금 요 정도 선으로 최근 한 3, 4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추 생산 여건이라는 게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상이변에 따라서 작황 불안정, 가격이 예측이 불허한 그러한 불안한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현재 재배적인 면에서는 어떤 뭐 기술이 발달을 해서 용이한 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노지 재배를 하다 보니까 투자 비용이 낮게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시설 투자를 하더라도 이제 시설 투자에 대한 그 투자 비용이 이제 좀 잘 안 되는 그런 쪽에 이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 유통 면에서는 약간 저장성이 여름이다 보니까 안 좋아서 조금 문제가 있고요. 또 일시에 대량 여름 시즌에 대량 소비도 약간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시장 확보가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가격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가격이 하여튼 비탄력적으로 작용을 해서 유통 쪽에 우리가 좀 더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가을 배추도 이제 수확을 못하고 이렇게 폐기되는 그런 상황을 알 수가 있고요. 고랭지 배추 작물 재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이제 좌우가 되는지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작물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물하고 토양하고 양분이 이제 잘 조화가 돼서 작물이 이제 생육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또 온도, 산소, 광 이런 것들도 같이 요인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반대 요인은 좀 안 좋은 병, 뭐 해충, 잡초, 뭐 이런 바람, 뭐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방제를 하고 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그 공급이 될 수 있는 쪽으로다가 토양이 관리가 돼야 작물 양질의 배추를 생산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양에는 이제 공기와 우리가 암석, 결국엔 토양이죠. 이제 돌, 뭐 모래, 이런 흙과 수분, 또 생물. 토양에는 이제 뭐 일반 생물도 있지만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우리가 유기물을 분해를 해갖고 토양에 양분을 공급해주는 이런 것들의 작용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작물이 생육할 수 있는 그런 바습 환경을, 토양 환경을 우리가 조성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류 집적을 막아야 되고 또 양분 불균형을 최소화해서 우리가 작물이 잘 생육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또한 물리성, 우리가 이제 유기질 비료나 퇴비 이런 것을 이제 충분히 공급을 해서 토양 물리성을 좋게 해야 되고, 또 생물군이 이제 불안정한 거를 미생물군도를 우리가 인위적으로도 우리가 미생물을 투입을 할 수도 있지만 유기물과 같이 이제 투입되는 그런 미생물들에 의해서 그 토양 미생물군이 안정이 되면은 우리가 토양이
상당히 살아있는 그런 토양으로 조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토양 조건은 배추 재배 토지는 여러 뭐 기본적인 조건은 뭐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토양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 분석을 해서 그 각각의 그 농가에 맞는 토양 그 검정 시비량을 이게 시비 처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 토양은 잘 모르겠다 할 때는 기술센터에 토양 분석을 의뢰해서 그러면 내 토양에 부족한 게 뭐고 어떤 비료를 줘야 되는지 이런 처방전을 해주기 때문에 그 기술센터를 잘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권에는 뭐 아시다시피 온도 관리, 금권 환경 관리라는 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양분이라든가 물, 산소, 온도, pH, 경도 이런 것들이 어떤 적정 범위 내에 다 들어가야 우리가 금권에 충분한 관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추는 우리가 혼행성 채소라 그래서 아주 온도가 낮은 온도, 그러니까 봄, 가을로 선선할 때 우리가 잘 되는 그런 작물입니다. 근데 이제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데 우리가 고냉지에서는 가장 더운 시기에 우리가 이제 배추를 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온도 관리를 생육 시기에는 20에서 22도 정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여름에는 거의 뭐 25도 이상에서 30도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최대한 온도를 우리가 낮춰줄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도 배추는 광 보상점이 한 15만에서 15,000에서 2만 룩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강광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생육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4만, 5만 이 정도 되면 아주 엄청 좀 강한 햇빛인데 그거보다는 어느 정도 2만 룩수 정도 우리가 뭐 이 정도라면 우리가 이제 구름이 약간 어느 정도 옅게 이게 구름이 껴 있어도 생육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재배 환경을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토양은 이렇게 사질양토, 모래가 좀 섞여 있는 사질양토가 물 빠짐이 좋고 이렇게 이제 좋은 것이고요. 그래서 산도가 pH 6에서 6.5. 그러니까 거의 이제 중성에서 약간 이제 산성 쪽인데 우리가 pH 7.0을 중성으로 보면 거의 이제 뭐 중성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성 토양에서는 이제 석회 결핍이나 뿌리 혹병 발생 이런 것들이 잘 발생하기 쉬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약간 중성 쪽으로 우리가 석회를 뿌려가지고 토양을 이렇게 맞춰주는 것이 좋고요. 수분은 배추는 뭐 거의 수분이 뭐 엄청 많은 작물이기 때문에 수분은 다량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물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고냉지가 이제 경사가 심하고 이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관수 시스템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래도 스프링클러를 활용하는 분들이 많고 요즘 최근에 와서는 이제 점적 호스, 점적 테이프를 설치를 해서 우리가 이제 물을 절약해서 물을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재배적으로 제일 키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온도 관리에서 이제 온도 관리는 한 18에서 22도가 제일 좋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여름에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이제 노지에서는 인위적으로 우리가 이제 컨트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아주 고온기나 이런 때는 스프링클러로 해서 물을 뿌려준다든가 미스트를 해서 이렇게 관수를 해가지고 토양이라든가 그 지표면 온도를 낮추는 그런 것을 해야 되고요. 추대 방지를 해서 육묘 중에 13도 이하로 되지 않도록 해야 이제 추대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요즘은 육묘장이 있어서 육묘장에서 다 관리를 해서 육묘를 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기 관수 또 이제 가뭄 대비 용수 기반 및 관수 시설 정비를 해서 우리가
너무 가물 때는 충분히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퇴비도 이제 양질의 퇴비를 사용하고 토양을 검정을 해서 검정 시비로 우리가 시비를 해야 되고요. 가능하면 연작을 피하는 것이 좋고 월동 중에 이제 녹비작물 같은 걸 재배를 해서 우리가 토양 환경을 개설하는 그런 것을 해주면 좋습니다. 토양 유실, 녹비작물은 이제 토양 유실도 저감시키지만은 그 유기물을 또 많이 그 우리가 토양에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육면은 우리가 추대가 되지 않는 온도를 잘 활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품종이나 이런 기상이변 여러 가지를 안전하게 확보를 해서 육면을 해야 양질의 묘를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추 품종은 뭐 지금까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품종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이 CR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뿌리혹병 저항성 품종들이고요. 그래서 여름에 그래도 같은 시기에 똑같이 심었을 때 이렇게 품종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포기가 잘 않을 수 있는 그런 품종들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출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배추는 우리가 심을 때는 품종을 사서 심어요. 근데 출하할 때는 품종이 없어집니다. 다 똑같은 배추예요. 그게 품종 선택 시의 고려사항은 우선 저장성이 좋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저장성이 좋아야 우리가 유통 과정에서 충분히 오래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추대성. 근데 봄에 이제 그 저온이 조금 온다 해도 만추대성을 품종을 선택을 하시면 추대의 우려성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소비자 또는 구매자의 기호도를 또 좀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내병성, 뿌리혹병, 무름병, 녹균병 등에 대한 내병성이 있는 품종을 선정을 하시면 좋습니다. 육묘시 주의사항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13도씨 이하가 되지 않도록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장은 사실은 한 15 내지 20일 전에 우리가 테이비, 석회, 인산 등 투입해서 경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이내로 우리가 또 질소, 가리, 붕사 등을 시용을 하고 그 일항을 조성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품종별로 다 이제 제식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틀리기 때문에 이건 농가마다 이 품종에 맞춰서 제식거리는 맞춰서 심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량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수는 우리가 관수 시스템을 갖춰서 이렇게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관수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특히 이제 결구기에는 굉장히 많은 수분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꼭 그 관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비가 많이 왔거나 또 배수가 불량하거나 하면은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배수가 불량해가지고 이제 고사주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관행 대비해서 관수를 했을 때와 관비 재배를 했을 때 이제 수량 차이인데요. 우리가 관행 시비를 하면서 관수를 해도 수량성이 높아지지만 우리가 물과 비료를 같이 관비를 만들어서 관비 재배를 했을 때 더 편리하고 수량성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하고 수량 관계에 있어서는 석비례 토양이나 일반 차항통, 그러니까 일반 토양에서 봤을 때 비료가 어느 정도 많아질수록 수량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역시 또 유기자재를 했을 때 석비례 토양보다는 차항통에서 이 결구 형태나 유기자재 좋았고 유기자재가 들어간 것이 더 좋았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연면살포인데 우리가 이제 여름에 온도가 높아지면 이제 고온기에는 칼슘 흡수를 식물체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칼슘 결핍증, 꿀통이라고 하는 이런 생리 장애가 생깁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연면살포 사정복비나 그 칼슘 제제를 연면살포를 하는데 그 연면살포를 넘어 이렇게 사정복비와 농약을 혼용을 해서 잘못하면은 이렇게 이제 연면살포 피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연면살포는 외화제로 우리가 연면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름에는 온도가 높으니까 이 식물체가 너무 빨리 크고 도장을 해서 그렇게 크다 이렇게 연약하게 크다 보면은 병이 약해지고 이래서 이제 그 디니코나졸 이게 우리가 이제 말하는 빛날이라는 그런 약제를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약간 그 단단하게 이게 좀 위축시켜가지고 아주 고온기를 조금 회피해가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이제 배추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방충 비가림 시설인데 지금 현재 일반 농가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방충 비가림 시설을 해서 배추를 재배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농약도 적게 치고 수량도 많고 이러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가림 무차광과 비가림 차광이 되겠습니다. 이제 차광을 하게 되면 50% 차광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이제 수량성이 많이 적기 때문에 비가림 무차광으로 재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것은 이제 우리가 백색 비닐 멀칭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은 흑백 필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에는 까만색이고 겉에는 하얀색인데 요 사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요거는 솜부지코고 흑색 비닐 무멀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무멀칭하고 솜부지코하고 생육이 비슷하고 비닐 멀칭이나 흑백은 생육이 또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멀칭의 효과입니다. 요 솜부지코는 요 무멀칭과 같이 물이 투수가 돼가지고 이제 땅속으로 들어가고요. 비닐 멀칭은 이제 땅속으로 물이 투수가 되질 않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양분이 누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육이 이제 잘 됐는데 여기서 더 저거 한 것은 이제 요 흑색 멀칭하고 백색 멀칭의 온도 차이입니다. 토양 내의 온도 차이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백색 멀칭이 온도가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가장 이게 더울 때 한 3도에서 5도 정도의 차이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는 우리가 고온에서 병원균이 활달하게 발생을 하는 그런 병들에 대해서 그거를 저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온도가 높아서 칼슘 흡수가 잘 안 될 때에 그 온도를 조금 낮춰줌으로 해서 칼슘 흡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육은 비슷하지만 나중에 그런 어떤 생리장애나 병해충을 저감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적인 면에서도 백색 비닐 멀칭이 13% 정도 수량이 흑색보다도 많이 나오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은 이제 요즘 점점 기온이 이상 기온이 되면서 상승하는 그 기상 조건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여름철에 백색 비닐을 이용해서 기온 상승을 억제하고 생육 저하를 최소화시키면서 이제 수량을 증대시키고, 또한 백색 비닐은 이 약간 두꺼워서 수거하는 데도 용이하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밭에 잔류 비닐이 이제 남지 않게 하는데 아주 좋은 그런 멀칭 재료가 되겠습니다. 생력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지금 다음은 이제 생리장애 및 대책입니다. 여러 가지 생리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무늬병, 질소결핍, 칼슘결핍, 뭐 방울배추, 추대, 붕소결핍 이런
생리 장애가 있는데 추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육묘시 저온 관리가 돼 갖고 13도씨 이하의 저온 관리가 되면은 장일 관광 조건이나 이런 조건에서 이제 추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육묘할 때 육묘를 온도에 따라서 하셔야 되고 품종, 추대가 늦은 품종을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칼슘 결핍입니다. 그럼 칼슘의 결핍의 원인은 토양 중에 석회 부족, 질소, 카리 성분이 과다. 이것은 이제 질소, 카리가 이제 칼슘하고의 기량작용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으면 칼슘이 흡수가 억제되고 또 고온, 건조 또는 과습 뭐 이럴 때도 칼슘 흡수가 저해됩니다. 그래서 근데 여름에 우리가 제일 문제되는 것은 고온, 건조나 또는 가습이게 되죠. 그래서 고온기에 이제 이렇게 칼슘 결핍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기비로 석회를 충분히 주고 그다음 결구 초기에 이제 칼슘 결핍이 예상될 때 우리가 염화칼슘 0.3%라든가 이런 것들을 옆면 살포를 해서 뿌리로 흡수 안 되는 것을 입에서 흡수해서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붕소 결핍도 역시 우리가 붕소 결핍이 여러 가지 조건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붕소 결핍이 되면 이렇게 중눅에 이렇게 이제 갈라지거나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일단은 어떤 질소, 카리, 석회 이런 것들이 이제 과다살포 시 또는 부족. 근데 만약 이런 것들 간에 이제 기량작용 때문에 이제 그 붕소 흡수가 억제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비로 우리가 배출할 때는 꼭 붕소를 한 1.5나 2kg 정도를 살포를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것도 역시 이제 그 붕소 결핍이 우려가 되면은 붕산 0.2%를 옆면 살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붕산을 이제 저녁 무렵에 이렇게 이제 살포를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염화칼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가리 결핍증도 역시 이제 아까 칼슘 결핍하고 비슷하지만은 약간 그 양상이 틀립니다. 위에가 꼭 저 삶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끝에가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칼이 공급 부족 시에 이제 나타나는데 요런 것들은 이제 사질토 이런 데서 양분이 이제 쫙 빠져나가 가지고 양분이 부족했을 때 이제 칼이 결핍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것들은 그런 사질 토양 있는 데서는 적절한 시기에 이제 추비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속고임 현상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포기 내부에서 이렇게 이제 꼬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수확기가 지연되거나 후기에 가물다가 이제 후기에 비가 와서 생육이 확 크면서 속에 배추는 이제 요 속에서부터 이렇게 자꾸 커서 분화가 돼서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미 여기는 다 커 있는데 속에서 비라든가 이런 게 와갖고 여기 이 안에서 확 근데 이게 너무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꼬이고 이렇게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여튼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시무늬병은 우리가 이제 이런 중눅에 이렇게 가시무늬 들어가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먹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 좀 사람들이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역시 이제 이게 이제 질소한테 질소가 과다하게 들었을 때 또는 질소가 부족했을 때도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결구 초기에 어쨌든 이런 것 질소한테 질소의 과다 또 생육 후기에 질소 부족 그러면 생육 후기에 가면은 이 뿌리가 약해지고 그래서 이 질소를 흡수를 잘 못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원력이 저하되고 또 토양 질소 부족 이렇게 돼서 또는 지나치게 수확이 늦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가시무늬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밑거름이나 뭐 이 추비를 과다하게 하는 것을 이제 좀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이제 어떤 적기의 정량을 잘 분실을 해가지고 좀 막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부족할 시에는 요소나 망간을 이제 연면 살포를 해줌으로 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방울배추라는 거는 이제 이 겨드랑이에 이제 자꾸 눈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여러 배추가 오글오글 나오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원인은 일찍 정식해서 고온 장애를 받을 때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요즘은 이제 그 빛나리 같은 걸 쳤을 때 이제 또 그런 현상도 나오는데, 그런 현상들이 이제 우리가 미숙퇴비로 인해서 가스 장애, 또는 정식 시에 이제 흙이 이제 요 고갱이 안으로 흙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조그만데 뭐 하다 보면 고갱이 들어가서 고기가 비가 오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게 굳어버려, 흙이. 그러면 이 생장점이 빠져나오질 못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옆에서 생장점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농약이라든가 뭐 이런 다른 우박이나 강우의 기계적 손상으로, 또는 벌레가 이제 생장점을 갉아먹어서, 이렇게 여러 개의 생장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정식할 때 조심을 해서, 하고, 해충 피해도 좀 잘 방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엽 황화는 우리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제 뭐 화엽이 이렇게 황화되는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노은병, 또는 뿌리혹병, 뭐 영양 부족 시에, 또는 질소비료 뭐 과다,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화엽 황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병의 방제나 비배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온도에 따라서 추비를 어떻게 하냐는데, 하여튼 추비는 이렇게 이제 관수를 9일 후에 추비를, 온도가 이제 좀 낮은 시기에 하는 것이 좋고, 이게 고온기에 이렇게 추비를 바로 비가 온 다음에 바로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오히려 더 피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추비 시기도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면 시비 또는 관비용,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준 양액을 조성을 해서 양액 재배에는 이제 이것을 우리가 타가지고 이제 양액을 재배를 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제 관비로 줄 수 있는 양액 조성표인데요. 요즘은 이제 이게 뭐 이렇게 나왔지만은 요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정 복비로 해서 이렇게 이제 AB액으로 나와요. 이게 이제 이렇게. 그래서 요 A하고 B를 그 살포 직전에 이렇게 타가지고 두 개를 타서 혼합해가지고 녹여서 살포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요 두 개를 같이 이제 우리가 뭐 같이 합쳐서 그냥 팔으면 될 거 아니냐 했는데, 요게 이제 같이 합쳐지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성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따로따로 이제 가루를 갖고 있다가 녹여가지고 살포 직전에 물에 녹아가지고 이제 섞어서 이렇게 살포를 합니다. 그래야 이 식물이 제대로 다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요게 합쳐져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서로 이게 결합이 돼가지고 응고가 돼서 어떻게 말하면 이제 찌꺼기 같은 게 이제 많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영양적으로 손실을 많이 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결합이 됨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바로 이렇게 이제 AB액을 살포 직전에 타서 잘 녹여가지고 살포를 해서 이제 끝내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여튼 고랭지 배추가 상당히 이제 점점 갈수록 어려운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더 연구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서 우리가 앞으로는 하우스 시설, 비가림 시설 재배라든가 비가림
방충 시설 또는 관수 시설을 해서 점적 관수 시스템을 뭐 이렇게 하시든지 그런 것도 시스템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권역지 배추가 생산될 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들어 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병충해 발생을 줄이고 생리장애를 좀 줄여서 양질의 배추를 생산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